그 증거 채택된 29-25 2024년 12월 24일자 그 검찰 조서입니다. 거기에 그 수사 기록 11,561쪽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읽어드리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명을 특정하여 체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 그런 말이 없는데. 예. 솔직히 여기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명을 특정하여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네. 저기 혹시 증인이 오해나 잘못 이해할까 싶은데 여전히 저기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보시죠. 예,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네, 하시죠. 네. 이렇게 14명을 특정해서 체포해야 된다는 것이 비상계엄 직후에 장관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계시는데 또 어떤 증언에는 이런 말도 있다고요. 증인께서 여러 번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핸드폰으로 메모해가지고 그런 그 명단을 여러 버전을 갖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혹시 그 14명의 명단을 증인께서 핸드폰으로 혹시 이렇게 기록한 기억이 나세요? 형사재판에서 중요하게 다퉈야 될 문제고 이 자리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서를 좀 인용해서 그 29-25번에 있는 그 갑호증에 있는 진술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비상대권 말씀을 하시고 인물에 대한 품평회를 하시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계엄의 핵심인데요.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특히 뒤에 가면요. 이런 말도 나온다고요. 저는 비상계엄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거부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검사가 물어봅니다. 왜 진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을 출동시켰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진술 조서에 대한 저기는 마치고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방첩사의 활동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방첩사 계엄 매뉴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출동하고 선관위로 출동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매뉴얼은 그 매뉴얼이 아니고요. 됐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체포하셨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조서에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영현 국방장관은 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것을 물어보니까 자,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체포를 한다는 거냐. 더군다나 당시는 체포 수사기관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혐의라면은 포고령 위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체포 기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신문사항에 넣었던 건데 증인 혹시 계엄 선포되고 계엄 해제되기 전까지 공식 문서나 누구로부터의 통보로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준비 중에 있었고 공식적으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체포하라고 활동하라고 출동을 명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그것을 명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 없고요. 이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그러면 당시에 증인께서는 모든 그 직무 수행을 합동수사본부장의 지휘로 하신 겁니까? 이 군인들은 훈련한 대로 합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포고령 위반죄는 방첩사 관할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은 움직인 것이다. 이것이 제 답변입니다. 선관위로 나갈 때도 포고령 2항 뭐 그 저기 뭐야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거를 유포하면 안 된다. 이 조항 때문에 출동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실무진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포고령 위반이면 적어도 군사경찰이 나가서 뭐 하더라도 해야지 방첩사 수사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신 게 있나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형사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나 직전이나 윤비나 법무실장하고 계엄과 관련된 문의를 하신 적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월 30일 날 국방장관 공관에서 현안 보고하고 장관하고 몇 사람이 저녁 식사하고 그러셨죠. 그 자리에서 계엄 얘기 나와가지고 아까 증인이 조서에 적히기로는 뭐 책상을 탕 치고 고성 이랬는데 언성이 조금 올라갔다 정도는 인정을 하셨어요. 계엄 반대하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계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실제로 계엄 선포가 된 게 그 3일 뒤입니다. 그 3일 사이에 앞에 3일 전에 계엄 부정적이셨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런 저는 그 군인으로서 군인의 관점으로서 계엄에 대한 제 소신이 있습니다. 네. 군인은 어떤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엄과 관련해서 군인들이 훈련하는 가장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는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네. 라는 것을 가정하여 네.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합니다. 네. 이러한 군의 상태와 이런 군의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제가 장관님께 계엄에 대한 제 부정적인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증인이 보시기에 그 당시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저희들이 평상시에 주로 훈련하는 그런 상황과는 뭐 맞지 않다고 저는 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가 된 거는 3일 뒤인데 그 사이에 그런 객관적인 상황에 변동이 생긴 건 없죠?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어떤 이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솔루션을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정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가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체포 대상자를 장관이 불러준 거는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게 숫자가 뭐 14명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5명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쨌든 1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명단 들으면서 어디 받아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체포 대상자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없고 네. 그러한 용어 사용 자체도 그 형사법원에서 다 다퉈봐야 그럼 뭐 되겠습니다. 위치 추적 대상자라고 하십시다. 그 위치 추적 대상자 명단을 어디다 적으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사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위치 추적하는데 왜 국회로 출동하신 거죠? 그 사항도 형사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엄 상황이 종료된 후에 증인의 부하 군인들한테 내가 명령이나 지시를 내린 거하고 왜 다르게 움직였냐 이렇게 부하들을 문책한 경우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시나 명령 내린 거하고 왜 다르게 움직였느냐 그런 사유로 부하들을 문책한 경우가 있었냐고요. 언제요? 계엄 끝나고 계엄 상황 종료된 후에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보시기에는 이 부하들이 평소에 훈련한 대로 그날 증인의 지시를 다 잘 이행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변호사님
군인들이 훈련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앞서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A부터 Z까지 모든 절차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루어지는 그 여러 단계들이 본인이 입에 배고 본인이 네, 네. 그 행동하고 말씀은 나와 아까 이런 것들이 예, 들어갔다는 예, 뜻입니다. 예. 그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증인께서는 여러 번 대통령, 국방장관과 회식도 하시고 저녁도 하시고 굉장히 깊은 얘기를 나누신 것 같아요. 그건 맞죠? 그 부분도 조금 제가 드릴 자, 말씀인데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예, 오해를 하고 계시기 자,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말씀드립니다. 없으니까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는 대통령님과 자, 편하게 선관위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럴 만한 네, 위치에 자,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로 그 방첩사 요원들이 출동을 할 때 상황들을 보면 뭔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증인이 느끼시기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이 사유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느낌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 뭐 이 자리가 느낌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인도 정성우 1처장뿐만 아니라 배정효라고 있죠? 밑에 부하 중에? 뭐 특정 부하들의 이름을 좀 거론 안 그러니까, 하셨습니다. 예, 그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정성우 1처장한테만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복수로 지시해가지고 복수의 보고서를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거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게 예. 그 중령이 그 대령의 부하입니다. 그래서 배정효 같은 과입니다. 아, 배정효 그 배모 담당자가 기한을 해서 만든 걸 정성우 1처장이 비서실장이 당시에 네. 보고를 하셨군요. 네네. 그러면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떤 판단하셨나요?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셨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예. 없다는 그래서 사람도 그분들은 다 결론을 내서 보고했다고 해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서 불필요한 논쟁이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이 어려운 얘기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 관련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돼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멀리해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증인께서 뭔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과 지금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보고 검토를 지시할 때, 왜 이걸 검토하라고 했는지 물어보신 적 있어요?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그 실무자들한테 당시 비서실장과 그 부하한테 내가 왜 이걸 보통 방첩사령관이 궁금해하는 것은 나름대로 군정책이나 국가정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공무 아니에요. 그렇죠? 공적으로 임무를 시킨 거지 사적으로 임무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서를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재판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탄핵 심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에게 왜 질문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증언은 제가 뭐 굳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하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까 그 군판사 4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분명히 맞는 거죠? 저기요. 그거는 신문 제안에 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